수사지휘권 활동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천정장은 한 번 하고 임충회장은 두 번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이게 검찰 개혁의 방향이냐 아니면은 또 일부에서는 이게 정치 검찰을 잡는 게 아니라 검찰 정치를 한다. 그렇죠.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 내용이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라임 수사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라임 수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는 못 믿겠다죠. 중앙지검하고 동부는 믿겠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 두 개는 믿겠는데 남부는 못 믿겠다. 그 남부는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거 알고 지금 저 사표를 쓰는 거죠. 그 남부에서는 이거 계속 이거 수사 들어가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활활 물이 끓고 있으면은 장작을 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사팀 빼라, 다시 새 수사팀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달리고 있는 열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걸 멈춰 세운 거예요. 그럼 다시 움직이려면 몇 배의 힘이 필요한 거고 그동안에 시간은 다 지나는 겁니다.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하기가 힘드니까 갑자기 윤석열 총장의 가족 이야기가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가족 이야기가 만약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면 윤석열 총장이 1년 전에 취임을 했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 아무 문제 없고 다 클리어 됐다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부터 수사를 해야죠. 왜? 그 사람들이 범죄를 은닉한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분명히 가족들 비리가 있었는데 그게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클리어 됐다라고 은폐를 하고 엄호를 하고 나왔잖아요. 수사지휘권을 그런 데 행사해야죠. 그 윤석열 총장의 범죄를 가족의 범죄를 은닉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기자회견했던 의원들을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야죠. 스스로 앞뒤말이 안 맞는 겁니다. 수사지휘권이라는 걸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법에 있는 걸 내가 쓰는 건데 뭔 문제야?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막 해도 됩니까? 아무것도 아닐 때. 막 국민들이 좀 시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계엄 선포해도 되네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헌법에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옛날에 자기들은 촛불 사태 때 계엄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검토만 한 거 가지고 이거는 내란 음모다라고까지 몰고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법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고소하면 되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죠? 나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인사권 행사할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 그래도 이게 유지되어 왔던 건 뭐냐면 서로 기본적인 선을 지켰던 거예요. 이건 선을 넘었는데 근데 뭐냐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참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게 지금 이 수사지휘가 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지? 윤석열 나가라는 건가? 굳이 따지고 보면 딱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라임 수사 좀 맞겠다. 달려가는 거 좀 맞겠다라는 거. 그 정도죠. 그러다가 시선을 윤석열 쪽으로 좀 돌려야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사지휘권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진중권 교수가 말한 것처럼 개똥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웃고 그냥, 조롱하는 게 되는 거고 장관 스스로 조롱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엄혹한 싸움이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희화돼 버린 겁니다. 이미. 이게 이제 장관이 예를 들면은 승부수를 딱 던졌는데 저쪽에서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승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발표를 했는데 기자회견하게 이렇게 막 해서 막 했는데 기자 아무도 안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흥행 완전 실패를 해버린 거죠. 저쪽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자기 이미지를 확실하게 세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총장을 날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장이 뭐 그거 자체를 그냥 지나가는 개소리 비슷하게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거죠. 저는 뭐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걸 가지고 목숨을 총장의 목을 걸 만한 게 아닌 게 내용이 없는 거라 총장도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이게.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본질이 뭔지 국민들은 이 사모펀드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사기 사건인지 아니면 이게 권력에 개입된 건지 뭐 또 야당 인사도 연루됐다는 거 혼란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항공모함이 100척이 있으니까 항공모함 너한테 팔게 투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를 할 테니까 니네가 여기에다 투자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항공모함 100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허무맹랑한 겁니다.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NH증권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왜 야당 의원들은 그걸 안 물어보느냐라고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당신 금융계에 있으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지금까지 얼마 봤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일을 하면서 얼마 봤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팔겠다라고 나서고 그거를 그 금융기관에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그걸 팔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문제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되기 시작하니까 추미애 장관은 바로 증권번지 합수단부터 없앴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청와대 인사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 권력형 비리하고 아무 상관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특보였든지 아니면 청와대 행정관이든지 아니면 뭐 김봉현이도 그렇고 이쪽 김재현이도 그렇고 뭐 유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당의 당대표도 나오게 되는 거고 뭐 기동민 의원도 나오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 금융사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 예를 들면은 누가 가서 우리 집에 항공모함 10개 있으니까 100개 있으니까 이거 팔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 모든 그 PB들이 가서 그걸 팔고 있는데 그게 과연 누군가의 비호가 없었으면 그게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회사에서 금융회사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인지 그러죠. 김봉현이 같은 경우 있었을 때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필 진술서를 우리는 다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봉현이가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당은. 그리고 김봉현이 말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형이 언제 뭐 일할 때 돈 아끼는 사람이든가 금감원이고 청와대 민정실이고 다 형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김봉현이의 그 자필 진술서 나오기 전까지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랬어요? 이거 단순 금융사기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봉현이 문건이 나오고 나니까 저쪽에서 전부 다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거는 이건 뭐 야당과 검찰이 검찰과 이 야당이 지금 야합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취재해서 다 봤더니 단순 금융사기였다라는 게 편지 한 장으로 가지고 해서 검찰과 야권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다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취재를 뭘 했대요? 앞뒤 말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강기정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그 전에 김봉현에 대해서 사기꾼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해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피해자라고 그러고 이 검찰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루아침에 이게 사기꾼에서 검찰 피해를 입은 검찰개혁의 선봉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주장은 뭐냐. 김봉현이 말 중에 니네처럼 니들한테 유리한 말만 믿지 말고 다 믿자. 우리 다 믿어줄게. 김봉현이 자필도 믿어주고 문서도 믿어주고 문자 메시지도 믿어주고 법정에서 이야기한 것도 다 믿어줄게. 자 그럼 뭐야. 청와대도 개입돼 있고 금감원도 개입돼 있고 여당도 개입돼 있고 야당도 개입돼 있고 검찰도 개입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권력기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 언제 생기는데요?
특검은 지금 빨리 하면은 여야 합의해가지고 빨리 하게 되면은 당장 다음 달이면은 출범 가능해요. 그죠? 좀 시간 많이 걸린다던데. 그거는 기존에. 그거는 여당에서 합의를 안 해줘서 그러는 거죠. 합의만 하게 되면은 준비 기간이 문제되는 것이지 추천하고 뭐 예를 들면은 변협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 저 사람들은 저기 저 부동산 3법 할 때 그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절차 다 생략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번 달 안에도 가능해요.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그게 왜 불가능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쟁점이 너무나도 많은 공수처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 전에 제가 특검해야 된다, 라임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별 반응이 없었잖아요. 근데 김봉현이 자필 편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 띄우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거의 67, 8%가 지금 거의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특검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 이야기는 그거예요. 오케이 야당 개입됐다고 하니까 우리 다 믿어줄게. 그리고 자기들 말대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검사가 지금 향응 접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검사를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 말 맞다나 윤석열이 옛날에 얘들 봐줘서 무혐의 처분해줬다면서요. 그럼 못 믿잖아요. 그럼 지금 특검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왜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도둑이다고. 특검 방해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도 어떤 검찰 개혁의 당위성 가지고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저게 오히려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이 검찰을 갖다가 오히려 정권이 그렇죠.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게 이제 부딪히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검경 수사권이라는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일단락 된 겁니까? 일단락 됐죠. 지난번 패스트트랙으로. 패스트트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결정이 난 거고 제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했던 이유는 원래 검찰 개혁을 하려면은요. 검찰은 원래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사법경찰들을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얘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걸 감시하도록 와치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뭐 사람 검사 수사를 받다가 100명이 자살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수사가 다 특수수사 직접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원래 검찰은 그런 수사를 그렇게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 수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말고 사법 통제만 해라. 검찰 개혁, 그러니까 경찰 수사하는 것을 감시하는 와치독 역할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국 교수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검찰이 그동안 잘해오던 특수수사 분야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안 하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식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공안이 그렇게 센 겁니다. 중국 공안은 전 세계에서 검찰의 통제를 안 받는 경찰이거든요. 중국 공안은. 그래서 금태섭 의원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거는 중국 공안화 법안이지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확인을 해줬어요. 변협에서 하는 심포지엄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수사권 조정 법안은 중국 공안화 법을 그대로 베껴서 이거 표절이다. 중국 애들이 표절이라 그러면 당신들 뭐라 그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 대표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이 우리나라 법보다 선진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진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난리가 그때 한번 났었어요. 변협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고 그게 그날 기사화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대로 그게 싹 없어졌죠. 근데 SNS에서 지금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저렇게 300만 명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송환법이 뭐냐면 중국식으로 중국 형사소송 제도로 수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300만 명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홍콩 300만이 반대하는 제도를 지금 그대로 가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걸 스스로 경찰에서도 인정을 해줬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차피 그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조국 교수가 자기가 만든 법안은 검찰이 계속 특수수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입으로 검찰이 잘해오는 특수수사 분야는 그대로 하게 하고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니까 검찰은 원래 특수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법통제를 하는 기관이어야 돼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법안은 그렇게 통과가 돼버렸어요. 자기 말한 대로. 그렇죠. 자기 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럼 자기들 막 검찰 개혁 막 이러면서 막 저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뭐 동의하고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통과시켰던 그 패스트트랙 법안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와 정반대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뭐냐면 나는 수사권 조정 오케이 문제 있다라고 나 다 이야기했다. 이거대로 그대로 유지되면 경찰도 좋고 검찰도 좋고 검찰 출신 변호사도 좋은 제도다. 국민만 불편하다. 국민만 억울한 제도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니네 검찰이 니네 밥벌이 하려고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니네 자신 있으면 그대로 해라. 수사권 조정안 그대로 해봐라. 근데 지그들 자기들이 이게 가가지고 지금 막 시행령 만들면서 막 골치 아파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바꾸고 뭐 그때부터 어떻게 보완해 보려고 안 되니까 경찰이 막 왜 법대로 안 하고 이래 막 이 난리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자기들이 질 것이고. 다시 조정될 수밖에 없겠네. 그 시행하다 보면. 결국은 국민들이 와 이거는 도저히 못하다. 결국은 변호사를 많이 살 수 있는 놈이 이기는 구조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국민들이 이야기할 때 되면 그때 이제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추천위원 2명을 갖다가 차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뭐 26일까지 시한 주고 그 다음에는 뭐 개정안 심의 강행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계속 얼마 전에도 제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문무일 총장님이나 저나 공수처 반대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그 대통령이 검찰이 공수처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수처 저희가 반대해 본 적 없습니다. 왜 공수처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만든 공수처법은 가짜 공수처법이에요. 완전 가짜예요. 뭐냐 마지막에 권은희 의원이 마지막에 이 독소 조항을 바꿔서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패스트트랙 마지막에 강행을 해서 원안대로 간 거거든요.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장직 교수님 아시잖아요. 예. 최장직 교수가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대통령을 전제정화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시작해 공수처 검사까지 마음대로 다 뽑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용 친위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권에 대한 수사, 즉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했을 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탄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원래는 그런 게 없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뭐 예를 들면 조국 교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지금 이 공수처법에 의하면 무조건 공수처에 통보를 하고 공수처에서 그걸 뺏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딴 데는 수사를 못해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들한테 대통령이 자기들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의 친위대인 사람들로 뭐 민변 사람들로 가지고 다 공수처를 조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조국 수사하고 있으면 가지고 가서 조국 수호대인 검사한테 조국 수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의 방탄처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한테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나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는 판사를 언제든지 공격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공수처는 공무원들 판사 검사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예요. 뇌물 받아먹고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직무범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 다음에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즉 저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시킨 판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불리한 수사를 하거나 우리한테 불리한 재판을 한 판사나 검사를
직권남용이다라고 수사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사람 계좌를 다 뒤져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를 이용을 해서 윤석열 수사해. 그래서 최강욱하고 황희석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공수처 생기면 윤석열 제일 먼저 공수처 수사 1호다. 왜?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는 범죄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걸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죠. 네 번째 뭐냐면 자기들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수사와 기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놈이 기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공수처는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 있어. 아니 그런 제도 있으면 왜 검찰에는 사용 안 하세요? 그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권은희 의원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합의한 대로만 가면 누구도 반대 안 합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이런 가짜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공수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옛날에 공산당 그 집권을 했던 공산당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 기율위원회 같은 거예요. 규율위원회. 거의 유사하죠. 예를 들면은 처음에 수사 범위라는 통지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서 경찰이 수사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면 공수처 수사, 병렬에서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놓고 직무 범죄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비리 범죄만 수사를 하게 하는 거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되려면요, 경찰은 치안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그리고 수사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파트하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파트를 가져가서 따로 만들어서 FBI 같은 별도의 수사 조직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공수처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경찰은 치안하고 FBI는 수사하고 검찰은 수사 여기에 대한 통제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는 진짜 딱 한 군만 해야 돼요. 증권범죄 수사, 금융비리 수사만 해야 돼요. 그거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미국은 검사가 수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미국에서도 유일하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분야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마약이고 하나가 금융비리입니다. 왜? 금융비리 사건은 정말로 저는 증권범죄 합수단 같은 게 안 만들어지면 절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법안은 일종의 보면 협박용이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이게 공수처 법안이 나오면 이게 대통령의 그 친위대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들이 이야기한 거 뭐냐면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에 6명이 동의를 하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모든 방송과 모든 매체에 나와서 떠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근데 자기들이 생각한 거고 달리 그 중에 하나는 정의당이 야당 목숨이 하나를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두 개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게 무너지게 되니까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야 이거 절대 그런 식으로 운영 안 돼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첫 번째 논리를 자기들이 스스로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정안은 그거예요. 자기들이 다 뽑을 수 있게. 그 정도로 이렇게 예를 뭐 후한 무치 수준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인간이라면은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수치심도 없는 사람들인 건데 그 정도로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완전히 인간성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일종의 빨리 니네가 추천을 해라라고 그 지금 압박용으로 왜냐 야당에서 누구든지 추천을 하면 그 2명은 우리가 탈탈 털어서 그리고 뭐 우리 친문 극성 지지자들을 이용을 해서 탈탈 털어서 완전히 병신 만들 수 있으니까 등신 만들 수 있으니까 뭐 빨리 추천해라 뭐 이런 협박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 법안까지 만약에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은 아니에요. 수호지심이 없는 거죠.